네, 이번 머니 173회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김범주 기자고요. 권혜리 기자, 한승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오늘 특별히 또 전화를 소리를 나게 만들어서 진정. 아직도 휴가 모드입니까? 돌아오지 않고 있어 지금. 참 정신. 엄민재 기자도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보통 이렇게 세 명이 하다가 한 명이 더 나올 때는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저희 이제 현장 기자들이 대부분 외근직의 느낌이기 때문에 나가서 뭔가 항상 뛰고 있어서 아침에 이거 하려고 들어오라고 하기가 참 미안해요. 왜냐면 뭔가 하고 있는데 뭐 제가 그런 권한도 사실 없고 해서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4명으로 갈 때는 네 번째 멤버는 대부분 야근한 사람들입니다. 전날 야근을 하고 네. 퇴근을 해야 되는 그래서 약간 사실은. 초췌하다고 느끼신다면 지금 밤을 샜기 때문에 밤을 새면서 지금 여러 가지 일을 겪었습니다. 좀 잠시 뒤에 얘기를 좀 풀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오늘 저희가 지난주에 예고했던 대로 이제 엄민재 기자가 나온 이유가 WHO의 그 게임 중독과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일은 이제 한참 아직 진행 중인 상황이라 저희가 결론을 못 냈어요. 번아웃도 이제 병으로 이게 지정이 된 거냐 아니면 그냥 어떤 하나의 현상으로 지정이 된 거냐는 건 아직 논란거리인데 일단 게임하는 입장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을 보자면 게임 중독이 병으로 되면서 우리 병 가리고 게임할 수 있는 겁니까? 뭐 아시다시피 병가는 일단 개인 휴가를 먼저 써야 아니, 하기 그러니까 때문에 개인 휴가 다 쓰고요. 연말에 아니, 그 올해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아시잖아요. 파악하신 분이 12월에 중독이 돼가지고요. 제가 지금 병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병실에 들어가서 1인실에서 게임하면 되는 겁니까? WHO에서 게임 중독을 질병으로 규정을 한 것이 정말 지금 우리가 한 가지 또 저도 놀랍다보다는 재밌다라고 생각을 한 게 이제 저희가 주말에 기사가 나갔는데 그때 구글에 한번 쳐봤어요. 관련 내용을. 세계 유수의 주요 언론에서 이 기사를 다루질 않았습니다. 특히 게임 관련한 매체나 게임 관련한 뭐 어떤 블로그 이런 데는 그런 글이 종종 올라왔는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이 건을 가지고 뭔가 난리가 나는 것처럼 모두가 이렇게 쓰는 데가 없어요. 그야말로 한국적인 현상입니다. 제가 볼 때는. 게임을 가지고 갑론을박을 하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 굉장히 한국적인 현상인 것 같고 그러니까 예전에 셧다운제가 도입될 때도 굉장히 한번 논란이 그러니까요. 뜨거웠던 적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이 게임이 도입된다고 했을 때 이게 뭐 예를 들면 뭐 어느 누가 환자가 뭐 게임을 하다가 뭐 강력범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면은 이 뭐 누구는 이 FPS 게임에 중독이 돼서 뭐 이런 일을 했다라는 류의 기사가 나올 때마다 또 엄청나게 논란이 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약간 특수한 상황이 이 게임을 학업과 연관시켜서 제가 보는 그 부분 말씀드리려고 하는 문제가 거예요. 커서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네, 우리 어릴 때도 그랬잖아요. 네. 우리 어릴 때부터 오락실을 갔다 걸리면 죽습니다 거의. 학교 선생님이 학교 주변의 오락실을 수시로 다니면서 게임하다 걸리면 이렇게 귀를 잡아가 이렇게 끌려 나오는 거 있잖아요. 막 마지막 이제 막 그 버튼을 눌러야 돼요. 대왕을 잡아야 되는데 근데 그런 그 때부터 시작을 한 것 같아요. 그렇게 뭔가, 되고 뭐 저희 회사에서도 이 게임에 대해 의견이 굉장히 기자들마다 다양한데 특히나 게임을 싫어하게 안 좋게 보는 사람들의 가장 큰 이유는 아이들, 자녀들이 이제 게임에 중독이 된다. 그래서 게임하느라 공부를 못 한다. 정말 게임을 학을 뛸 정도로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도 그 셧다운제 논란이 될 때 그 기사를 썼던 적이 있는데 솔직히 내용까지는 기억이 안 나고요. 그때 이제 뭐 여러분 다니면서 인터뷰하고 뭐 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그 기사를 쓰라고 지시했던 뭐 데스크나 일진 뭐 이런 분들 그분들이 이제 자녀가 계시던 분들 개인적인 뭐가 있었군요. 정말 이 게임을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도 예전에는 젊으셨던 분인데 이제 아이들이 한 중학교쯤 돼서 큰 선배들 같은 경우에도 정말 특히 이제 아들이 있는 집들 이런 집들은 게임이라고 하면은 정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죠. 이 애들이 게임에 빠져서 공부 안 한다. 요 인식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특히나 우리나라는 교육열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 게임을 교육과 연관시켜서 보기 때문에 이게 논란이 쉽게 그렇게 사라지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그걸 좀 넓게 생각을 해봤어요. 게임을 교육과 연관을 시키기 이전에
뭔가 우리 사회 문화가 해야 되는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학생은 공부, 나이 들면 일, 이것과 연관되지 않은 다른 활동들에서는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을 항상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업과 본질을 해야지 왜 그걸 하면서 시간 낭비를 하느냐. 대표적인 게 이제 어릴 때는 게임, 만화. 제가 누구한테 그 말씀 드렸더니 옛날에 보물섬 같은 만화라든가 그 이후에 뭐 IQ 점프 뭐 이런 만화들 그 보다가 엄마한테 그 옆에 세로로 맞았다는 말씀을 누가 하시더라고요. 30대 후반인데 면이 네, 아니라 들었는데. 옆에로 이렇게 맞았다고 해서 왜 만화 같은 걸 보면서 시간 낭비를 하느냐. 네, 맞아요.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도 마찬가지예요. 뭔가를 하면 네가 해야 될 일이 이게 있는데 왜 이런 걸로 뭔가 시간 낭비를 하느냐라는 그 강박관념, 압박이 굉장히 심한 것 같아요. 거기서 약간 벗어나 있는 그나마 용인되는 게 술. 그죠? 나이 들고 옛날에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고 너무 힘들어서 밤에 술 먹는 거 정도는 우리가 봐줄 수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게임을 악으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네 인생에 도움이 안 된다라는 네. 그게 더 머릿속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반대로 여쭤보고 싶은 게 인생에 도움되는 일만 하고 살아야 됩니까? 그리고 그 게임 때문에 애들이 공부를 안 한다. 게임 안 해도 공부 안 할걸요? 그러니까 맞아요. 원인을 자꾸 다른 데서 자꾸 찾고 뭔가 애들이 게임을 하는데 물론 게임이 재밌죠. 게임이 재밌어서도 합니다. 근데 본질적으로 저것만 없으면 애가 공부를 할 텐데. 아, 제가 여기서 게임 안 하는 사람으로서 네. 그럴 수 있어요. 게임 안 해도 공부 안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게임 안 해도 공부 안 합니다. 제가 이제 네. 이 토론 끝에 제가 최근에 보고 그냥 무릎을 친 글이 하나 있어서 그걸 마지막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원인을 저는 잘못 찾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게임, 그러니까 우리나라만 왜 이렇게 게임 중독을 가지고 언론과 뭐 이 WHO가 그걸 정했다고 해서 이 난리를 치느냐. 예를 들면 항상 이럴 때마다 등장하는 얘기지만 마크 저커버그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이 알파고를 만든 또 이 창업자 같은 경우에 어렸을 때 9살, 10살 때 게임을 하다가 그 길로 접어든 겁니다. 저커버그가 게임을 하다가 게임이 너무 재밌어서 야 이걸 어떻게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그걸로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니까 페이스북까지 간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글쎄요. 접근법에 아주 큰 차이가 있다고 봐요. 왜 외국에서는 게임 중독이 됐다고 해서 일한 그렇게 우리처럼 난리를 치지 않느냐? 뭐 그럴 수도 있지. 게임 할 수도 있지. 라는 약간 그런 식의 개념이 거기는 있어요. 있으니까 그러다가 그게 정말로 좋은 방향으로 발전해서 실제로 이렇게 뭐 사업가도 되는 거고 우리도 사실은 2000년대 초반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재벌이 모든 길을 다 막아버렸을 때 유일한 돌파구가 게임이었잖아요. 그 지금 게임 재벌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신흥 그 자수성가한 그 거부 중에 적잖은 사람들이 게임 업계의 사람들이잖아요. 왜 그런 생각들은 안 하고 열심히 그 해서 삼성 가고 LG 가고 현대차 가고 그러니까 이것머니의 좀 취지에 맞게 다른 측면도 조금 보자고 하면은 그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이번에 WHO에서 그 질병 코드로 넣겠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좀 얘기가 많이 나온 거는 바로 그런 점도 있기 때문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그 굉장히 세계 유수의 게임 업체들이 많이 있고 실제로 세계인들이 하는 게임을 만들었고 영향을 받을 업계가 크게 있다 보니까 이게 사실 업계 측면에서 봐서도 상당한 아니 기사라고 업계로 해서 보면 한국보다 미국이나 중국 회사들이 더 큽니다. 그저 근데 이제 우리 그러니까 뭐 미국 경제가 당연히 모든 면에서 우리보다 그렇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게임 업계도 상당히 중요한 업계니까. 아니 근데 제가 그 네.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미국 게임 중에 이제 그 또 특히나 시계? 애 있는 엄마들이 극혐하는 총 쏘는 게임 중에 콜 오브 듀티라는 시리즈가 있어요. 네. 근데 이 시리즈가 지금까지 번 돈이 이 마블 영화 모두 합친 것보다 큽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 들어보는데. 어마어마한 브랜드가 있고 들어봤어. 1년 동안 팔리는 게임이 모든 극장 수입을 다 극장과 스트리밍 수입을 다 합친 것보다 커요. 야 할리우드보다 더 크네요. 한류 정도가 한류하고는 아니다. 비교가 게임은 안 엔터테인먼트 제가 업계 사상 엔터테인먼트 좋은 중에 질문이었습니다. 아니, 가끔 이런 추임새 괜찮잖아요. 아니야 나쁘지 않았어요.
아니 그렇게 근데 부연 설명하면서 좀 약해집니다. 괜히 네. 그냥 좀 넘어가면 돼요. 근데 모든 엔터테인먼트 분야 중에 게임이 지금 최대고 특히나 5G가 되고 이제 우리나라만 VR이 되고 그런 하면 게임의 분야는 무궁무진해질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게임 콘솔 우리나라는 플레이스테이션 같은 게임을 안 하지만 외국에서 그런 게임들 많이 하는데 그런 게임 중에 이렇게 1인칭 게임들이 있어요. 아직은 VR이 뭐 확실하지 않아서 이게 완전히 퍼지지 않아서 그렇지만 어떤 스토리 속에 들어가서 내가 이걸 이렇게 해서 가는 만약에 그게 VR이 된다고 치면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이게 VR이 돼서 결합이 확실하게 되면 드라마나 영화를 안 볼 수도 있겠다. 왜냐면 내가 드라마의 주인공이 돼서 스토리를 풀어갈 수가 있으니까. 근데 그런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왜 세계에서 가장 큰 산업인 게임에서 특히나 미국 네. 회사들 같은 경우가 대단히 그게 주도하고 있는데 왜 그럴까? 전 트라우마인 것 같아요. 엄민재 기자가 이제 관계자분들 많이 만나봤잖아요. 게임 속. 네. 이 셧다운. 셧다운부터 네. 시작해서 기회만 있으면 하여튼 게임 업계를 노리는 눈초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게임 마켓 사람들은 WHO의 결론은 어쩔 수 없다. 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의사분들도 얘기하는 게 뭐냐면 게임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다. 그 게임 얘기 중독을 중요해요. 뭐라고 하는 거다. 그게 그러니까 중요합니다. 예. 게임이 잘못이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중독의 증상을 정확하게 잡아서 오히려 이런 게임 중독이라는 그 병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얘기인데 게임 마켓 사람들은 뭘 걱정하냐면 보건복지부를 걱정하는 거예요. 요새 벌써 시작했잖아요. 아니 사실 저희가 어제 회의를 했거든요, 팀명을. 저도 그걸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로는 WHO에서는 이게 병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의 상태가 된 것을 코드로 잡아서 하겠다는 그 얘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뭔가 이게 꼭 약간 게임에 우리가 대한- 예. 분리해서 봐야 될 게 WHO가 결정한 거는 그럴만합니다. 네. 그럴 수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왜 우리가 문제가 되느냐지 그러니까. 방금 그러니까 얘기한 저도 이어가 주시죠. 예. 게임이 나쁘다는 얘기는 아닌 거잖아. 그러니까 라고 이제 어제 그 예전에 뭐 들었었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뭐 정신질환 관련 대책을 내놓을 때 마약 그리고 도박, 알코올 그리고 인터넷이라는 이제 네 가지 중독제를 설명을 했는데 인터넷 그 내용 하부를 보면 인터넷 게임 얘기가 쫙 나와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인터넷 게임을 얼마나 하는지 이런 걸 체크하고 그러니까 거기는 그냥 딱 단순히 보면 아 인터넷과 인터넷 게임을 구분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인터넷 게임을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을 때 그리고 그러다가 그 전에도 이미 뭐 예전에 뭐 새누리당 의원이 뭐 발표를 할 때 4대 악이라고 해서 그 인터넷 대신 게임을 넣어서 게임, 마약, 알코올, 도박 이 4대 악을 청산하겠다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었고 그때 당시에 막 입법된 걸 보면 이 게임이 이런 4대 악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했을 때 뭐 일부를 기부로 받아야 돼. 뭐 세금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계속 논의를 해오다가 이 WHO의 이런 결과가 나오면서 보건복지부도 찬성을 하고 있으니 게임학회는 온전히 WHO의 의도대로 갈 수만 있다면 우리도 받아들이겠는데 이게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적용될지 좀 걱정된다. 이런 얘기를 오히려 더 많이 해요. 그러니까 마약 뭐 이런 거하고 이제 같이 동급으로 네. 묶이면서 그야말로 죄악세를 물리는 이런 게임에 식의 대해서 기사가 떠요. 그러니까 그 담배 18%에 관련된 그런 비슷한 세금이 붙으니까 게임에도 붙여야 된다는 기사가 뜹니다 실제로. 그게 이제 전형적인 죄악세라고 불리죠. 그게 그렇죠. 예예 네. 그야말로 사회에 아주 해로운 재화들에 대해서 물리는 세금 게임에도 그걸 적용을 해야 된다. 글쎄요. 그게 네. 외국하고 우리의 반응의 차이가 거기서 오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그게- 외국은 그렇다고 해서 WHO가 그렇다고 해서 그렇죠. 게임 업계에 눈에 돈 물릴 거라고 말하는 나라가 없어요 사실상. 근데 우리나라만 지금 그 돈을 물리겠다는 움직임이 보이니까 근데 그 움직임이 실현 가능성이 있는 움직임인가요?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충분히 있다고 지금 봅니다. 당장 정부 안에서도 이견이 갈리잖아요. 이견이 있고 어제 문체부도- 총리도 예. 이낙연 총리가 나서서 얘기를 했어요. 쓸데없는 정리해라. 걸로 분란 일으키지 말라고 네, 이제 그러니까. 먼저 경고를 했는데 좀 분위기가 옛날처럼 그렇게 그게 게임이 이명박 나쁘다 이런 정권 건 아닌 것 때부터 같은데. 사실은 이어져 온 거라 음. 게임업계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안하죠. 불안할 수 있다. 실제로 거기까지 들어가려고 했었고 그러니까 이제 논의가 계속 됐고 실제로 어느 정도 실현이 되다가 다 이렇게 무마가 되고 되기도 하고 실제로 계속 진행됐던 게 있는데 그분들의 의견에 WHO가 일종의 날개를 달아준 격이 됐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물론 그렇게 업계로서는 뭐 현실이 될지 안 될지는 몰라도 일단 끝까지 계속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그 의견에 분명히 힘을 실어주긴 한 거죠. 힘들 것 같은데. 그리고 WHO에 그게 또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자, 중독이라고 이걸 정말 병이다. 심각한 병이다라고 주문을 하면 게임 업계 분들이 걱정하는 건 그냥 단순히 그 중독된 사람들의 치료 이거는 필요합니다. 사실 필요해요. 근데 그걸 넘어서 예방 활동을 하겠다라고 나서 아니 그런 조직들이 있어요. 실제로 지금 벌써 이미 오래전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등학교 같은 데 다니면서 예방 활동을 하겠다. 근데 그 예방 활동을 그냥 하냐? 그러니까 게임 업계에서 돈 받아서 돈을 떼서 매출의 1%를 떼가지고 그걸로 그 단체들에 줘서 예방 활동을 시키면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핵심적으로 정말 단적으로 딱 잘라서 말씀드리면 그냥 관계 이런 데서는 돈이 힘입니다. 돈이 나오는 구멍이 그쵸. 있어서 거기서 조직을 만들면 그게 내가 만드는 하나의 힘이 돼요. 돈이 지금 나올 구멍이 없어서 그렇지. 그럼 새로운 돈을 만들 수 있는 데가 어디냐? 게임 업계에서 1%씩 떼면 된다라는 어떤 근거가 돼버렸다라는 게 게임 업계의 걱정인 거고 그거를 왜 중독이 됐다는 병이라는 걸 가지고 왜 그렇게 당신들이 그걸 어프로치를 하려고 하느냐. 예를 들면 조동찬 기자 같은 경우가 주장하는 건 거기까지 간 건 아닐 거예요. 게임 중독은 정말 심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치료를 해야 한다는 의학자로서의 의견 제시지. 근데 그런 의견들이 이렇게 이용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엄민재 기자가 어제 그래서 게임 중독의 정의도 얘기 좀 했었잖아요. 상당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높은 수준이던데. 12달이 하던데 12달. 그러니까 12달. 네, 뭐 빈도, 강도 뭐 이런 진행을 통해서 일상생활이 어려운 상태로 12달 이상 지속되어야 하는 건데 일단 게임 학회나 게임 협회는 게임 중독이란 단어 자체가 주는 일종의 낙인 효과. 그러니까 게임은 하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약간 그런 거를 줄 수 있고. 루저들. 네, 머리 안 감고 앉아가지고. 너 이 자식들 막 이런 분위기고 실제로 2015년, 2016년에 보건복지부에서 되게 강하게 푸시를 할 때 그때 나왔던 공익 광고들을 좀 보면 뭐 게임을 못 하셔서 불안하십니까? 뭐 게임을 못 해서 뭐 갑자기 캐릭터가 나오십니까? 막 이런 이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당신은 중독입니다. 뭐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물론 무슨 말인지는 알겠는데 게임을 하는 사람을 마치 잠깐 안 하면 막 캐릭터가 앞에 나오고 안 하면 막 손을 부들부들 떨고 막 이런 되게 이게 무슨 광고지? 막 이렇게 게임을 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그런 이미지를 계속 줄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게임을 하는 입장에서 뭐 저도 막 굉장히 뭐 이렇게 대단히 많이 하고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다만은 이렇게 새로운 게 뭔가 나왔어요. 이슈가 되고 게임도 뭐 계속 나오니까요. 뭐 근데 초반에 과몰입을 할 수는 있어요. 해봤는데 이거 재밌어. 요새 이제 최근에 나온 게임 중에 하나가 또 그런 게 또 있어가지고 이게 또 이렇게 사람들이 뭐 열심히 하고 있어요. 시계? 아니 게임이. 그러니까 무슨 시계? 삼국지 관련한 게임이 하나 나왔는데 그걸 사람들이 되게 열심히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너무 솔직히 하고 싶은데 그 게임을 하려면 컴퓨터를 한 100몇십만 원짜리 사야 됩니다. 근데 그거를 사서 숨겨놓을 데가 없어요. 이게 뭔가 그냥 이렇게 과자 상자처럼 숨겨놓으면 좋은데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차피 저는 못해요.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되게 하고 싶긴 해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사가지고 막 며칠을 밤에 잠 안 자고 합니다. 그리고 막 일하고 있으면 집에 가서 그걸 하고 싶고 주말이 빨리 왔으면 좋겠고 그런 것들이 보여요. 근데 그게 막 3개월, 6개월 이렇게는 안 가죠. 그렇죠. 사람들이 과몰입하는 시기가 항상 있게 마련이에요. 처음에 내가 정말 원하는 걸 봤을 때 그건 뭐 꼭 게임뿐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가 됐든 뭐 야 내가 정말 좋아하는 분야인데 뭐가 새로 나왔대. 예를 들면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뭐 옷이라든가 패션이라든가 뭐가 나왔는데 야 저거 정말 예쁘다 갖고 싶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있으면 뭐 이렇게 뭐 들고 나가고도 싶고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의 과몰입하는 기간이 있는 거지. 그랬다고 해서 이게 미친 거냐? 병인 거냐? 그거를 그렇게 쉽게 그래 12개월이면 이제 상당히 기간을 좀 12개월이면 그건 병이죠. 네, 그건 굉장히 길게 잡은 거고. 12개월까지 제가 약간 뭐 기준을 낮게 게임을 하지 잡았다는 않는 게 입장에서 약간 계속 웃음이 아니 나고 그러니까 오해 굉장히 있는데 기준이 그동안 좀 엄격하게 든 거죠. 쌓인 게 기준이 많아 엄격하게. 보이세요. 쌓인 것들이 좀 있어 보이시는데. 뭐 30몇 년간 쌓인 거죠. 왜냐면 게임 오락실에 가서
예를 들면 동킹콩, 뭐 네. 제비우스, 아니 저도 슈퍼 마리오 정도는 다 깼었어요. 슈퍼마리오 끝까지. 뭐 그런 네, 걸 네. 했다고 해서 범죄자 취급을 당해야 되고 이렇게 그- 양아치 취급을 당해야 되는 아니 근데 그런 점에서 시대가 있었고 저는 좀 우리 사회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직은 저는 그렇지 그렇게까지도 않아요? 아직도 게임에 대한 시각이 게임을 어렸을 때 해왔던 사람들이 이제 음. 딱 뭐 김범주 기자나 저 정도, 그러니까 초등학교 음. 때부터 게임을 접해서 큰 나이가 아마 저희 정도 세대인 것 같은데 여전히 그게 그렇게 아. 많이 바뀌었냐라고 하면 뭐 예전보다야 뭐 좀 좋아졌을 수 있겠지만 오히려 이렇게 중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세금을 물리는 데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다는 거는 이거는 별로 그렇게 아니, 저는 그 많이 기사들 바뀌지 중에 않은 그런 것 기사들 같아요.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게임이 특히 음. 중독성이 중독성이 강하게 강해서. 만들고 저도 사행성이 그 강하게 기사를 만든다를 봤습니다. 보고 그게 딱 보고 드는 생각이 엄청 잘 만들었다는 소리 아니야? 그러니까 그거랑 계속 하고 조금은 싶게 다를 만들었다는. 수 있습니다. 예. 아, 이게 그러니까 사행성 뭐 이렇게 비싼 저는 근데 아이템 그런 같은 것도- 논리와 그런 네. 얘기를 나올 때 굉장히 궁금한 부분이 하나 있어요. 네. 그러니까 게임의 어떤 그런 문제점, 예를 들어 우리나라 게임이 이렇게 몰입하게 만들었다라고 쓰는 분들, 예. 이분들은 하고 지금 해보고 얘기를 하는 그러니까요. 건가? 예. 제가 볼 때는 안 해보고 어차피 저건 악이고 하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안 해보고 우리나라 게임은 너무 중독성이 심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나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 게 외국 아니, 게임 중에 우리나라 게임이 딱히 중독성이 더 심할 건 없잖아요. 재미있는 게임이 초반 아니, 과몰입을 외국 유도하는 거지. 게임도 예. 굉장히 그렇게 오래가는 게임들 문명인가 뭐 그것도 막 문명하셨습니다. 문명은 제가. 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잘 게임을 안 만들고 한다. 재밌는 게임은 초반 아까 선배가 얘기한 것처럼 초반 과몰입 아니 상황이 근데 그 저는 있을 수 있죠. 저도 이제 그 기사를 보고 이제 그 네. 기사를 일부 인용해서 기사를 쓰긴 했지만 일종의 MMORPG라는 장르, 그러니까 계속 들어가서 뭘 캐고 뭐 캐릭터를 성장시키고 이런 게임 때문에 이제 그런 중독성이 강한 게임이라고 한 건데 사실 거기서 인용되는 일부 뭐 이제 리니지라는 게임이나 지금은 인기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저는 제가 봤을 땐 그냥 유행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한참 리니지랑 뭐 이런 것들이 유행했을 때는 MMORPG가 유행을 했었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선배가 말한 것처럼 그냥 게임을 잘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MMORPG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떤 장르든 잘 만들면 많이 하는 네. 거예요. 근데 이제 계속 요새 하고 싶어. 요새 총을 쏘죠. 근데 요새. 네, 총을 쏘면서 많이 쏘니까 그것도 또 뭐 중독성 강하다고 할 수도 있죠. 근데 중독성이 강하다는 얘기는 달리 말하면 잘 만들었다는 재밌다는 거잖아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또 이제 중독성 강한 게임을 만들었기 때문에 또 중독이 이렇게 또 이어지면 아니 근데 그 또 총 게임에 대한 또 얘기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걸 하니까 밖에 나가서 사람을 뭐 맞아요, 공격을 한다. 맞아요. 저도 그러면은 총 게임 같은 거는 가끔 그러면 저는 사실 가끔도 요새 케이블에서 볼 때마다 정말 저는 잘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는 영화 중에 하나가 아저씨 같은 거거든요. 그거 보고 나면 막 사람들은 막 때리고 싶습니까? 그렇죠. 아, 왜 이거와 이거를 구분을 못 한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이게 완전히 그냥 정말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 게임을 하고 거기에 영향받아서 밖에 나가서 뭔가 누구를 공격한다. 그러니까 아예 서 있는 바탕이 다른 것 같아요. 게임에 근데 대한 저 이해 진짜 잘 자체가. 몰라서 그런데 그 게임도 청소년 불가 게임 있어요? 있죠. 있죠. 제가 볼 때는 불가를 해야 되는 게임들이 분명히 왜냐면 존재합니다. 아저씨는 사실 전 지금도 약간 무서워서 못 볼 정도로 좀 잔인하고 아니 근데 한데 이제 게임도 정말 저는 하지 마라. 애들한테는 절대로 시켜서는 안 되는 게임이 네.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좀 건 막아야죠. 그럴 네.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지금 하시니까. 저희가 얘기하는 것이 게임은 모두가 해야 되고 선이고 이런 말씀이 아니라 뭐 당연히 연령별 규제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게임 때문에 정말 너무나 문제가 생겨서 뭐 그런 뭐 중독 증상처럼 돼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 게임이라는 존재 자체를 굉장히 악인 것처럼 표현하고 저것을 때려잡아야 되고 저거 하는 건 잠재적인 중독자들이고 뭔가 이런 식의 표현을 한다는 게 너무 과하다는 거죠. 누가 이제 만화를 하나 그리셨어요. 예를 들면 뭐 그거에 대해서 논란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제가 보고 한참 웃은 게 어떤 남자분이 낮에는 일을 하고 집에 와서 애를 보고 이렇게 뭘 하고 있고 여자분들은 이제 스마트폰으로 뭘 찾고 있습니다 옆에서. 근데 이제 누워서 잠자기 전에 게임을 딱 폈는데 또 하냐고. 약간 여자분들이 좀 게임을 싫어하는 경우들이 많죠, 사실은. 그렇죠. 여자분들이 게임 그렇게 좋아하는 경우는 사실 많이 못 본 것 같긴 해요. 근데 요새 그 시계 그거를 많이 하더라고요. 시계가 뭐예요? 시계가 오버워치. 오버워치는 네, 약간 네. 좀 옵치 지났습니다. 아 지났어요? 오버워치도 저는 그거 좀 한다는 사람들을 봐가지고. 그때 또 한참 네. 싹 갔다가
또 싹 빠지고 그러니까 게임이라는 게 그래요. 12달 하나에 막 빠져가지고 허우적대는 일은 별로 없고 물론 저도 과몰입하는 시기에는 약간 일상생활에도 지장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기간이 그렇게 이제 그렇지 않고 저 같은 경우도 게임을 좋아하는 편이긴 합니다만은 이 모바일 게임을 가끔 하다가 돈 주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돈 주고 뭐 사본 적이 없어요. 그냥 하다가 아 이런 거구나 그러고 그냥 접는 거고 그런 경우들이 저는 되게 많고 실제로 게임 업계에 물어보면 그런 사람이 95%랍니다. 돈에 도움이 그렇죠. 안 되는 네. 매출을 올리지 않는 사람이 95%인데 그 사람들이 중요하대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저변을 깔아주고 나야 5% 하는 사람들이 맛이 나거든요. 아, 나 갑자기 생각났는데 저도 모바일 게임으로 커피 볶고 파스타 아 그런 거 하고 있죠. 아, 네. 그걸 그렇죠. 몇 년을 했어요. 근데 약간 점점 하는 사람이 없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없죠. 아 나라도 저도 뭐 산 적은 한 번도 없지만 나라도 계속 접속을 해야 내가 만들어 놓은 이 파스타집과 커피집이 안 없어질 것 같아서 가끔씩 들어가서 이렇게 눌러주고 있거든요. 여전히. 그러니까 이제 그 5%가 네. 예를 들면 5만 원을 쓰면 순간 95%보다 훨씬 좋아지니까 95%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게임 업계에 물어봤더니. 근데 그만 반대로 얘기하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게임을 그냥 흘려보냅니다. 맞아요. 거기에 막 갇혀가지고 그렇게 고생하지 않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런 보건복지부에서 옳았구나라고 느낄 정도의 이렇게 튀어나오는 것이 전 되게 참 이미 그 여러 가지 형태로 규제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게임들이. 뭐 셧다운제는 그야말로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는 규제고, 그다음에 그 소위 얘기하는 이제 뽑기 확률형 아이템들 같은 경우에도 규제를 받습니다. 이것도 이거 공정위에서 작년에 적발한 그건 적이 해야죠. 있었어요. 그건 네.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확률을 뭐 속인다거나 너무 말도 안 되게 확률을 맞아요. 낮게 그건 잡아놨다거나 사기잖아요. 이거는 사기에 있으니까 분명히 그거는 왜냐면 그 아이템 하나 뽑겠다고 돈을 수백만 원씩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두 명 있으면 그 사람들이 이제 게임 회사들을 먹여 살리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을 노리고 이제 업체들이 그렇게 장사를 하는 건데 그걸 가지고 속이는 것도 사실은 그거는 제대로 된 장사는 아니죠. 그렇죠. 그거는 아니, 당연히 규제를 해야 되는 도박 부분입니다. 확률도 원래 속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네. 뭐 밑장 빼고 이런 건 안 되는 그러니까 거죠. 안 돼. 안 되지, 안 되지. 그러니까 이게 평택 신미호한테 걸린 모르겠어요. 저도 게임을 이제 30년 동안 해온 사람으로서 장인으로서. 오늘 약간 이 억눌린 그러니까 불만의 이게 오히려 저는 어렸을 때는 정말 왜 게임을 이렇게 나쁘게 보는지에 대한 그 분노가 굉장히 컸는데 최근 들어서는 약간 이런 류의 게임은 규제를 받아도 되겠다라고 느끼는 경우들이 몇 번 있었어요. 그런 건 있습니다. 네, 예, 예. 그게 뭐 예를 들면은 제가 GTA 같은 게임을 할 때 그 게임은 무조건 규제해야 됩니다. 예, 예. 그거는 이제 청소년 불가 게임인 이게 GTA 5 같은 거는 전 세계에서 1억 장이 넘어요. 1억 장이 팔렸어요. 지금 전 세계 인구가 몇 명인데 게임이 1억 장이 1억 팔렸어요. GTA 예, 1억 명이 산 게임인데 이거를 제가 하면서 이게 막 이 LA를 배경으로 해서 그 도시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게 막 사진처럼 현실감이 있다기보다는 오늘 가정집도 있고 뭐 은행도 있고 뭐 이런 주변의 환경 자체가 너무 현실감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그 빠져들게 되는 기간이 분명히 있고 또 게임 자체가 좀 폭력적이라 이거는 내가 하면서 야 이런 건 진짜 애들이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확 받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요즘에 나오는 기술과 이 구현되는 능력을 보면은 뭐 무조건 다 풀어줘야 된다는 거는 맞지 않는 것 같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거는 이제 그 특정 분야에 대한 뭐 그 게임의 종류라든가 뭐 게임의 잔인함이라든가 선정성 이런 걸 이제 봐야 되는 것이지 게임 이게 그 질병 코드로 분류를 하고 그런 식으로 뭐 중독 예방 활동이 벌어지고 업계에 세금을 물리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이제 온 사회 전체가 게임을 나서서 이거는 안 좋은 거라는 거를 이제 전제로 하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분명히 좀 힘든 측면이 있죠.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또 꼭 이게 자꾸 반발하는 거는 게임 업계다라고만 얘기를 나오는 저는 이 구도도 약간 사실은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게임이 진짜 이 게임 질병으로 규정하는 걸 반대하는 게 게임 업계만 반대하는 거냐. 나도 반대하는데 나 게임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게이머 협회 만듭시다. 이참에 뭔가 이게 이익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목소리를 키워야 한번 붙는 거지. 게이머 협회 한번 만듭시다. 아 참. 뭐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이걸 즐기는 입장에서는 사실은 내 돈 주고 즐기면서 그냥 하는 거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약간 넘어가지만 좀 죄송한 표현으로 그걸 거기서 이게 우물이라고 생각해서 거기서 빨대 꽂고 뭘 하겠다고 하는 입장들이 훨씬 세겠죠. 그걸 이용하겠다는 사람들의 입장이 훨씬 세기 때문에 결국은 그 사람들 쪽으로 뭐 흘러갈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어제 이낙연 총리의 발언만 봐도 산업적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라는 총리의 멘트가 저는 굉장히 어제 적절했다고 봅니다. 그럼 뭔가 새로운 산업만 나오면 빨대 꽂으려는 사람들이 항상 나와요. 우리나라는 크기도 전에 뭘 해보기도 전에 물론 게임 업계라는 게 대한민국만 있습니까? 지금 벌써 우리나라 모바일 게임에 중국 업체 많이 들어왔어요. 네. 그리고 우리 회사 우리나라의 게임 업계에 텐센트 같은 중국 그렇죠. 회사들이 지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물론 뭐 글로벌한 시대에 어차피 우리 게임도 중국 나가야 되는 텐센트랑 그렇게 지분 교류해서 협력하는 게 좀 나쁘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만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거 누르면요 딴 나라 가만히 있겠냐고요. 맞아요. 아니 그럼 근데 실제로 모바일 게임 같은 거 중국에 우리나라 지금 수출 엄청 하고 있잖아요. 몇 개 하고 그러니까 잘 되는 몇 개가 있죠. 예. 잘 되는 몇 근데 개가 그게 최근에는 그 판호라고 판호, 하는데 네. 예. 허가죠 일종의 우리나라에서 이게 게임이라는 게 뭐 콘솔 게임 같은 경우야 이제 뭐 CD 팔고 뭐 DVD 팔고 이러는 거지만 이 온라인 게임 같은 경우는 거의 지속적인 이제 서비스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뭐 게임도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고 뭐 하는데 그 서비스를 계속 해줄 수 있게 하는 일종의 이제 게임 서비스 허가 판호라고 하는데 이거 중국이 잘 안 내줍니다 요새 한국 게임들에 대해서. 아 요새 근데 저는 사실 좀 친한 사람 중에 그런 약간 게임 중국에 수출하는 있어서 얘기를 좀 들었는데 쉽지 않으실 거예요. 요새. 근데 좀 잘 됐었더라고요. 옛날에는 요새는 어떤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네, 요새는. 아니 뭐 그러니까 게임 업계는 언제 지원도 안 해줬으면서 정부가 언젠 지원해줬냐 우리가 알아서 컸지. 그러니까 그렇죠. 수출도 우리가 했고 우리가 거기 뭐 일종의 판호도 뭐 이런 논의도 정부가 언제 적극적으로 나서준 적 있냐. 근데 있는 시장마저도 뺏어가려고 하는 게 자기는 불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게임을 딱 보면 우리는 그냥 게임 즐기기만 하지만 거기에 뭐 영상, 뭐 음악, 뭐 그래픽, 뭐 모든 게 집약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영화, 음악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콘텐츠진흥원에서 나온 얘기가 영화, 뭐 음악 이런 걸 수출한 것보다 모든 걸 합친 것보다 게임이 더 많이 수출했다는 거잖아요. 절반 이상 대한민국의 1위입니다. 수출했어요. 그 네. 엔터테인먼트 수출 중에 1위예요. 그러니까 되게 그것도 큰- 우리가 알아서 컸던 건데 왜 그러니까 그대로만 놔둬도 뭐 힘들어 죽겠는데 왜 이렇게 뺏어가냐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뭐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어쨌든 12개월 동안 뭐 공부도 안 하고 저학해서 뭐 일도 못 하고 이건 중독이 맞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확실히 중독이죠. 이거는 정말 중독이 맞고 이분들은 정말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조동찬 기자의 입장은 우리 셋 다 집어넣겠다는 겁니까? 다 그건 중독이 맞고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게 맞고 네. 실제로 중독이라는 게 분명히 있을 수 있고요. 다만 그걸 이제 다 나서서 이렇게 게임 전체를 죽일 듯이 달라드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라는 취지인 것 같습니다. 산업이거든요. 굉장히 큰 산업이고 우리나라에서 그나마 2000년대 들어서 그나마 우리가 그러니까요. 전 세계적으로 네. 올려놓은 거의 유일한 산업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거를 네. 우리가 악으로 계속 몰아가서 그리고 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단순히 돈을 얼마 떼가는 문제가 아니라 무슨 어저께 호텔에서 마약 만들다 잡힌 사람들 있잖아요. 뭔가 그런 사람들처럼 범죄자를 양산하는 굉장히 나쁜 놈들이라는 이미지를 덮어 씌우는 것 자체가 저는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외국에서는 게임 만드는 사람들이 정말 크리에이터입니다. 그렇죠. 나름의 아티스트예요, 일종의. 아니 근데 저는 그렇게 늘 생각했거든요. 아니 그렇게 생각하는 근데, 분들이 많은 정말 아, 부정적인 많죠, 거를 많이 많은데 해보셨나 보다. 예를 들면 언론 네. 아니 언론들이 지금 그렇게 쓰잖아요, 사실은. 우리 잘못이죠. 일면에 막 쓰고 할 때 엄지 기자 그렇게 안 썼죠? 네. 엄민재 기자는 이제 그러면 조동찬 안 기자하고 됩니다. 싸우면서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만은 신문 일면에 그걸 박을 때는 좋다고 박은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박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다니까요. 다른 나라는 그렇게 안 해요. 그리고 게임을 해서 나오는 결과가 개인의 어떤 문제지 그걸 사회 문제라고 접근하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중독이라는 것 자체가. 왜 우리가 영화 보면 이번에 어벤져스에도 이제 약간 다르지만 그런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뭔가 잘못된 분들이 같이 앉아가지고 자기들의 얘기를 하면서 내가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는가라는 개인적인 부분에서 찾으려고 많이들 노력을 하는데 그게 뭔가 존재해서 게임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거기 물들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저는 좀 잘못된 접근법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사실 오늘
두 가지 얘기를 각자 1시간씩 해야 되는 거를 붙여서 하다 보니까 좀 급해서 제가 준비한 한 가지 이 뭐 글인데 2015년 11월 26일자 불교신문에 실린 글입니다. 이게 4년 전에. 상담이에요. 엄마가 쓴 거예요. 게임에 미쳐 사는 애 때문에 힘들다. PC방에 가야 되고 친구를 만나려면 거기를 가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어느 날 봤더니 카드 명세서에 100만 원이 찍혀 있더라고. 그러니까 게임을 결제를 했다. 그래서 친구들한테 잘 보이려면 그게 없으면 안 된다. 그리고 오히려 엄마 아빠한테 화난다. 화를 낸다. 애가 게임에 미쳐서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한 거에 대해서 상담하시는 분이 실명도 있습니다. 상담하시는 분이 뭐라고 썼느냐? 제목 자체가 목 놓아 외치는 슬픈 소년의 목소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게임 중독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는 이분 글이 굉장히 납득이 갔는데 중독은 심리적 이득을 얻기 위해서 뭐든지 습관적으로 남용하는 건데 중요한 건 중독이 아니라 왜 중독에 빠졌느냐. 맞아요. 거기서 얘가 뭘 찾으려고 하는 거냐라는 걸 좀 봐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밀한 관계를 얻고자 하는 거다 애들하고. 맞아요. 이게 아니면 안 된다라는 애들하고 해야 되는데 이거밖에 매개체가 없다라는 그런 부분이고 역으로 얘기하면 이게 아니면 딴 데서 애가 이걸 못 찾는다라는 문제가 있는 거다 지금. 그다음에 그러니까 그만큼 친밀한 관계를 애가 애타게 찾고 있는 거다. 부모님이 그걸 봐주라는 거고 100만 원의 카드를 긁었다라는 것도 자기가 그만큼의 가치가 있다고 주장을 하는 거라는 게임은 거예요. 손가락이고 달이 따로 있는 거지. 그러니까요. 100만 원을 게임 내 자신에게 투자함으로써 자신이 적어도 100만 원만큼의 가치가 있다라고 소중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싶어 하는 거다. 우리가 100만 원이라는 돈이 귀하다고 느끼는 만큼 아이 자신이 스스로 그렇게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싶어 하는 거다. 근데 100만 원을 쓴 바보나 중독자가 아니라 100만 원을 쓰지 않고서는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현실에서 실감할 수 없는 슬픈 소년이다. 당신의 애는. 그러니까 현실에서 네가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를 깨닫게 해주면 그렇게 안 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현실에서 못 찾으니까 쓸쓸한 마음으로 작은 모니터로 들어가야 했다. 질문자님의 관심이 상의할 곳은 게임 중독자 아이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내가 귀한 것을 누가 좀 알아달라고 목 놓아 외치는 슬픈 소년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걸 한번 좀 저는 굉장히 가슴에 와닿았어요. 우리의 모습이네요. 왜 우리가 아니 목 놓아 외치는 슬픈 회사원의 게임을 하면서 뭘 갈구하십니까? 게임을 하면서. 근데 되게 아니 저는 굉장히 이분이 이제 책 나중에 이런 걸 묶어서 책을 썼더라고요. 굉장히 저는 불교적인 약간 시각이기도 하면서 가져가세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아니 저는 되게 그렇겠다. 제가 100만 원 주고 게임 뭐는 사본 적이 없어서 그렇긴 한데 그 친구들 사이에 내가 100만 원을 써서 내가 이렇게 내가 여기서 인정받고 귀한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애가 그런 것까지 물론 아까 얘기한 뭐 확률성 게임 이런 거 약간 좀 다르겠지만 이런 행동을 하는 것 자체가 결국 현실에서 그걸 얻지 못하기 때문에 사이버 세계로 들어가는 거고 그걸 당신의 아들이 외치고 있는 거니 오히려 한번 보듬어 주라는 이 말이 저는 오히려 맞는 것 같고 얼마 전에 이제 지난주에 100분 토론에서 대도서관이라는 분이 얘기를 했다가 이제 인스타에서 엄마들이 이 글을 써가지고 내가 애가 게임에서 얼마나 괴로운지 아느냐라고 이제 대도서관한테 항의를 했는데 뭐 저도 항의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다고 공부 안 하고요. 그 부족함을 뭔가 다른 거로 채워주려는 노력을 어렵지만 해야 되지 않나. 아니, 저는 제가 휴가 얘기로 돌아가서 죄송한데 제가 이번에 휴가를 가서 어쨌든 아웃도어 활동을 오랜만에 진짜 막 한 거잖아요.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 휴가를 간 게 3년 만에 처음이니까 저는 늘 게임 만드시는 분들은 아티스트, 크리에이터고 뭐 디벨로퍼라고 늘 생각을 했었고 근데 이제 약간 우리나라 아이들이 공부하고 약간 크는 환경 자체가 집, PC방, 뭐 독서실, 학원, 집, PC방, 독서실, 학원이기 때문에 좀 더 밀도 높게 하는 것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막 나가서 놀 시간이 되게 많고 뭐 체육 시간 같은 것도 막 엄청 많고 어렸을 때부터 뭐 이렇게 운동도 많이 하고 그러면 이것도 재밌고 저것도 재밌으니까 나눠서 할 것 같아요. 사실 그 정도로 아이들이 게임만 하는 것처럼 보이는 데는 분명히 그렇게 약간 통조림 상태로 10대를 보내게 되는 것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생일 파티를 하면 갈 데가 없어서 PC방을 간다 뭐 이런 얘기를 듣는데 그래서 게임 그 자체가 그 게임 자체가 문제를 일으켜서 뭐가 된다는 생각은
정말 그래서 네. 보건복지부에서 그런 걸 할 때 우리가 막읍시다. 아니 우리가 이게 지금 기자예요. 당장 아니, 우리가 기자인데 정부에서도 기자. 바로 딱 근데 나왔잖아요. 그게 그 질병 문체부에서도. 통계, 그러니까 표준 뭐 질병 분류 네, 국내- 뭐 그게 네. 그거 이제 복지부의 업무가 되는 것이고 지금 셧다운제 같은 건 아마 여가부에서 운영을 여가부에서 하고 있을 건데요. 하죠. 아니 이게 예를 들면 오늘 아침에 이제 논란이 됐습니다만 아직 그 제 외신도 약간 엇갈려 들어와서 제가 논란을 뭐 정리를 못했습니다만 이번 WHO 총회에서 사실은 번아웃 직장 내 번아웃, 그러니까 일하다가 완전히 사람이 소진된 건 가지고도 얘기가 나왔어요. 이게 지금 질병으로 된 거냐, 아니면 한 단계 좀 더 높은, 그러니까 질병보다는 낫지만 어떤 현상으로서 존재한다. 수록이 된 거냐, 그거는 약간 차이가 좀 더 네. 명확하게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다뤄졌거든요, 번아웃이. 네. 근데 왜 게임 중독만 얘기하고 번아웃은 얘기를 안 합니까? 저는 사실은 번아웃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고 더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만드는 상황 아니에요? 근데 대한민국은 번아웃을 어떻게 보면 약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아까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공부와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고 막 애가 공부 중독이 됐어요. 하루에 막 18시간씩 공부를 합니다. 그 질병. 질병이에요. 제가 볼 때 질병이에요. 그게 질병입니다. 아, 그건 네? 1년 12달 애가 공부에 빠져가지고 다른 걸 못해요. 야, 지금 끔찍합니다. 끔찍하지 않아요? 근데 공부는 약간 농담이라고 치더라도 일은 정말 문제거든요. 일에 빠져가지고 일 때문에 허덕이면서 막 일이 재밌어 미쳐 죽겠어요. 막 그런 경우보다는 대부분 뭔가 바깥에서의 압력 혹은 뭔가 다른 경쟁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될 텐데 오늘 엄윤재 기자가 이제 IT 그 통신 이쪽 전문이라 네. 화웨이 얘기를 사실은 오늘 좀 화이트 재밌는데. 이것도 좀 난리인데 네. 난리죠. 왜 이렇게 소재가 몰릴 때가 별로 없는데 근데 오늘 그 마음을 담은 토크 재밌었어요. 이 뭔가 진심을 다하는 아니 이 저는 세 분의. 게이머로서의 입장보다는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네. 뭔가 사람들이 여가를 즐기고 하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뭔 여가 일하려면 쉬어야지 뭐 그걸 자꾸 앉아가지고 그걸 하고 있어라는 그거에 대한 저는 반감이 더 심해요. 게임 자체에 대한 어떤 그런 것보다는 사회적으로 그렇게 뭐 기타 등등에 대한 거에 대한 불만 그 어떤 좀 그런 것들에 대한 반감이 좀 심해서 그 얘기를 드린 거고 화웨이를 그냥 10분이라도 간단하게 할까요? 이게 너무 시간이 짧아서 그거는 감독님이 15분 남았답니다. 짧게 그러면 엄민재 기자에게 직접 물어볼게요. LGU 플러스는 왜 그러는 겁니까? 예? 왜 하지 말라는데 자꾸 그거를 근데 이게 지금 5G 도입될 때도 얘기를 제가 이제 SKT도 그렇고 KT도 얘기를 들어봤지만 사실 아시다시피 화웨이가 가장 점유율이 높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기지국도 그렇고 뭐 백본망도 그렇고 뭐 이런 기기들을 계속 해왔던 일종의 이제 거기 이제 선도 업체인데 그리고 이제 심지어 가격도 싸죠. 많이 싸잖아요. 가격도 많이 싸고 뒤에서 얘기를 들어보면 걔네들은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그 계약서 자체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의 80% 이런 식으로도 한대요. 그러니까 가격을 삼성전자가 제시하는 가격에 무조건 80%. 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일단 가격은 다운할 수 있다. 그냥 깔아만 달라. 뭐 이런 얘기였고 그리고 이제 백도어 얘기도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있지만 저도 과기부에서 이제 얘기를 국장급한테 이제 물어봤었어요. 이제 그 도대체 백도어는 그러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되냐 그랬더니 백도어가 어딘지 알면 백도어가 아니다. 그렇죠. 문제는 그거죠. 그러니까 아무데도 확인이 물론 뭐 더 기술력이 좋은 다른 국가들이 확인했을 수도 있죠. 근데 아직 확인되지 않았기 확인되지 않았죠. 아니 확인된 건들이 몇 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코드가 발견됐다 이런 게 있었었는데 결정적으로 정말 미국에서 주장하고 있는 대로 아니 있어요. 있는데 안 밝히는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안 밝혀진 밝혀진 것들도 것들도 있고.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화웨이가 터지니까 이제 LG 플러스가 이제 좀 이렇게 하고 있긴 한데 LG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미 4G 때 이미 깔아놓은 그렇죠. 것들이 많고 우리 같은 경우는 5G를 단독으로 망을 설치를 못하고 지금 현재는 뭐 NSA 그러니까 논 스탠드얼론 이래가지고 4G를 그대로 쓰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당연히 LG 플러스 입장에서는 화웨이 거를 쓰던 4G에서 화웨이 걸 썼으니까 5G 때도 당연히 쓸 수밖에 없는. 아니 근데 4G 때부터도 쓰지 말라고 했잖아요, 사람들이. 그것까지는 그때는 제가 통신 아니었죠. 출입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니, 모르는 근데 걸로 하겠습니다. 제가 그때 통신 출입하진 않았지만 뭐
약간 그런 얘기도 하죠. 그러니까 사실 LG U+가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이라는 것과 SKT, KT가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이라는 것에 차이가 있잖아요. 아니 근데 그때부터 네. 이미 예를 들면 주한미군은 불편하다고 얘기를 했고 네. 그런 분위기들이 존재했었기 네.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단순히 금액적인 측면이 아니라 사업의 안정성이나 이런 걸 생각했을 때는 그때부터 안 했어야 되는 부분이 컸고 이런 사태가 뭐 이렇게까지 올 거라고 생각 못했을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사실은 이 가장 먼저 불거진 게 아프리카 본부 사건이 이제 증거가 있느냐라고 할 때 아프리카 본부 사건이 사실 되게 유명한데 그러니까 저도 그 알고는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또 이제 논쟁을 하니까요, 사람들이. 아니 그거는 근데 네. 그거는 그러니까 거의 제가 지금 명확하게- 편을 들겠다고 아니 하는 건 알아요. 아닌데요. 예. 명확하게 어느 정도는 네. 드러나는 사건이라 네. 아프리카 본부가 그러니까 아프리카 케냐의 아프리카 본부가 있는데 거기를 새로 지을 때 그러니까 아프리카 네이션스죠. 아프리카 본부를 새로 지을 때 중국에서 우리가 선의로 너네 그 망을 깔아주겠다 거기 본부에 그래서 중국에서 망을 깔아줬는데 밤에 몇 년 지나서 당직자가 보니까 새벽에 갑자기 서버가 돌기 시작해가지고 엄청난 데이터를 뽑아내더라는 거예요. 그걸 전부 상하이로 가져간다는 겁니다. 그게 그 데이터를. 그래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중요한 정보들 다 빼가지고 상해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 서버가 알아서. 그게 되게 유명한 사건이거든요. 그러면서 야 진짜네라고 된 거예요. 그건 뭐 한마디로 아프리카를 너무 얕잡아 본 걸 수도 있죠. 이렇게 빼가도 모를걸? 뭐 이러고 얕잡아 본 걸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그 백도어라는 게 소프트웨어로 조절이 가능해서 하드웨어만 뭘 박아놓은 게 네. 아니니까 문제가 걸렸다 싶으면 업데이트 패치 시켜버려가지고 그냥 싹 없애버리면 없애버려요. 돼요. 증거를 없애버리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못 잡는 거죠. 근데 충분히 의심 가능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화웨이 같은 경우는 특히나. 근데 앞으로 5G 기지국이 계속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미 화웨이 장비로 상당 부분 이제 설치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면 앞으로도 그거 바꾸기는 쉽지 않아요. 바꾸긴 쉽지 않죠. 네. 그러니까 다른 회사장 뭐 노키아라든가 뭐 에릭슨. 뭐 이렇게 다른 거를 갖다 쓰면은 호환이 안 되는 건 아닐 텐데 비용이 더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부품을 활용하는 게 훨씬 저렴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굳이 있는 포지의 화웨이 장비를 빼가면서까지 다른 장비를 꼽는다는 것 자체가 본인들도 좀 생각하기 굉장히 타격이 있죠. 미군 기지 주변에는 화웨이 장비를 안 쓰기. 미군 기지 주변에는 에릭슨 걸 쓰고 있어요. 네, 미군이 이걸 요구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뭐 이쪽 지역은 화웨이 장비, 이쪽 지역은 에릭슨 장비라고 했을 때 어쨌든 통신망이라는 게 이게 다 이제 이동하는 그렇죠. 사람들도 있고 네, 하니까 왔다 네, 갔다 네. 하긴 해야 될 네. 텐데 그 호환이 아주 안 되는 거는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안 되는 건 아니기도 하고,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4G, 5G,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결론적으로 5G로 아예 넘어가게 되면 단독망을 이제 설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KT나 LG 플러스 뭐 엊그젠가 뉴스에도 기사에도 나왔는데 이제 단독망을 설치할 때는 화웨이를 쓰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마치 이제 화웨이를 안 쓰겠다는 건 아니고 지금 이제 그 기지국까지 가는 이제 백본망이라고 해서 이제 이어지는 선이 있는데 그걸 두 개로 나누는 과정에서 이제 앞으로는 화웨이 이 장비는 쓰지 않겠다는 정도의 얘기라서 제가 봤을 땐 그건 아주 일부가 아닌가. 화웨이 문제는 저는 올 것이 왔고 미국이 이거는 단단하게 하는 것이 우리한테도 좋고 전 세계적으로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화웨이 거는 중국 애들이 워낙 그런 정보들 그런 기술들을 사실 막 곶감 빼먹듯이 너무나 어떻게 무대뽀라고 불러야 될 정도로 사실은 그동안 악용을 해왔기 때문에 한번 철퇴를 낼 시기가 됐어요. 저렇게 약간 공산주의적 시각인 것 같아요. 네 기술이 내 기술이고 내 기술은 내 기술이지. 약간 이런 마인드도 있는 것 같고 그동안 해온 행태들을 보면 그래서 더 이상 그런 것이 용납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근데 이제 물론 전체적인 무역 문제가 봉합이 되면 화웨이를 또 넘어가 줄지는 모르겠는데 화웨이로서도 그래서 지금 그런 의심을 좀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근데 나오고 이미 있잖아요. 지금 네. 근데 전 아까 그 아프리카 본부 사건이라는 건 전 사실 몰랐습니다. 제가 뭐이 아니, 사안을 사실 팔로우한 건 나는 아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근데 잘 모르겠는 게 사실 미국 정부가 여러 나라 정부 해킹하고 휴대폰 다 들었던 거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 그건 이미 완전 그러니까 화웨이만이 아니라 하고자 하면 아니 근데 그런 다들 할 수 있다는 첩보전은 상황. 첩보전은 하죠. 예, 그런 거는 첩보전은 분명히 하는데 존재한다. 화웨이만이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그 수준을 네. 넘어선 거예요. 이거는 그냥 통신망에 네. 백도어를 넣어갖고 뽑아낸다는 거는 그런 그냥 단순한 어떤 그런
그 첩보전 수준이 아니라 어떤 정보가 어떻게 새나가는지는 이거는 정말 광범위하게 뽑아먹는 거니까 그거랑은 좀 비교하기가 어렵죠. 그거는 그렇게 얘기할 수 없고. 근데 이제 화웨이가 결과적으로는 그래서 지금 거의 그 어떤 기술을 거의 못 쓸 정도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스마트폰이나 서버나 혹은 네트워크망을 만들 때 필수적인 기술들을 지금 거의 사용을 못하게 미국 네. 정부가 탁탁탁 지금 막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쓰는 비유로는 지금 거의 분식집에 밀가루 끊는 수준으로 네, 그렇더라고요. 지금 거의 갔는데 뭐 본인들은 할 수 있다라고 계속 떵떵거리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진짜 궁금해요 어떻게 될지. 근데 이제 무역 전쟁 전체가 봉합이 되면 이것도 미국이 그냥 다시 그러니까요. 풀어줄 건지 그 부분은 모르겠는데 아니면 그냥 본보기로 한번 이게 근데 무역 분쟁 자체가 지지부진하게나마 되게 장기전이 될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지적재산권 네. 문제가 사실은 걸려 있어서 그렇죠. 이게 저는 그게 제일 크다고 봐요. 예, 지적재산권하고 뭐 이제 중국제조 2025라고 하는 데 대한 네. 견제 뭐 이런 그러니까 지금 무역 분쟁이 원래 전통적인 무역에서 그 상대방을 규제를 한다는 거는 뭐 반덤핑이라든가 뭐 상계 완수 그러니까 저쪽에서 관세. 진해 산업에다가 너무 보조금을 줘서 물건을 싸게 만들 때 우리 그 보조금만큼 상계 관세를 매긴다거나 뭐 세이프가드라든가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형태에서의 무역 규제 조치가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그 미국의 안보를 들고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너무 이거는 오래갈 뭐 문제인 것 WTO가 같아요. 네. 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이거는 우리 안보에 위협이 되는 사안이기 때문에 니네 저거 하지 마. 우리 이거 안 받아줄 거야 하고 막아버린 거라 이게 무슨 뭐 그야말로 트럼프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이상. 근데 여야가 미국에서 여야가 다 찬성하는 건이라서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뭐 앞으로 장기적으로라도 뭐 중국이 뭐 좀 입지를 얻고 뭐 허위 장비를 다시 수출하고 이거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중국도 카드들이 좀 있잖아요. 중국이 가지고 있는 카드라는 것이 뭐 많이 나왔던 게 뭐 위안화 얘기 아니면은 뭐 히토류도 있고, 히토류하고 미국 국채도 있고, 뭐 야, 국채는 국채, 뭐 미국에서 국채는- 달러 뭐 찍어내니까 오히려 히토류보다 더 약한 카드라고는 하지만 예, 국채는 좀 약한 카드니까. 근데 예를 들면 국채는 자기들도 손해가 피해가 맞아요. 아니, 어마어마하고 그러니까요. 그게 자기들이 근데 갖고 지금 있는 사실 가격이 떨어지기 굳이 말하자면 때문에. 미국도 손해 봐가면서 하고 있는 전쟁이긴 근데 하니까요. 예. 화웨이 건 같은 경우는 한성 기자 얘기한 대로 국가 안보의 문제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진짜 좀 장기전이 될 것 같다는 우려 같은 거, 불안 같은 게 좀. 근데 이렇게 끊어놓으면 저는 화웨이 거는 장기전으로 가기 그러니까 화웨이 자체로는 근데 화웨이를 중국이 그러면 과연 포기하면서 봉합을 할 것이냐 중국 입장에서도 이 분쟁을 힘들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 이제 생각이 사실은 좀 들죠. 굉장히 큰 싸움으로 번질 소지가 있는데 뭐 근데 지적재산권을 미국에서 처음부터 주장했던 부분과 생각을 해보면 남의 기술 제값 주고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우리도 이제 기술을 쌓아놓은 입장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우리도 그뭐 앞게임 얘기도 아까 했지만 배틀그라운드 같은 거 중국에서 열심히 막 서비스 시작하고 잘 커가다가 갑자기 똑같은 게임을 그냥 만들어내서 아니 그래서 예를 들면 하이 같은 경우 아까 선배가 말씀 그 상하이로 보내는 거 그걸 아예 할 수 없게 딱 정말 투명하게 화이도 해라. 뭐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미국이 투명하게 백도어를 심으라고. 아니 화해 그게 입장은 아니라, 지금도 투명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긴 한데 좀 더 투명하다고 판단될 수 있는 과거에 뭐 러시아 회사들이나 이런 데서 채택했던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니네도 도입하면 미국이 좀 더 할 말이 없어질 것이다. 근데 라는 아까 뭐 주장도 엄민재 있고. 기자가 그 국장하고 얘기했던 것처럼 뭐 정말 못 잡아요. 사후적으로 이거 이상하다라고 해서 근데 뭐 그렇게 할 이제 수는 있지만 그렇게 그 부분은 못 잡으니까 계속 중국은 중국이 하는 건 믿을 수 없어라고 하면 나중에는 사실 그냥 거기서부터는 이제 미국이 찾은 것들은 있는데 약간 그거를 이라크 대량 살상기 공개를 같은 상황이 해버리면 될 수 있다는 거죠. 공개를 해버리면 또 이쪽에 미국의 카드가 줄어드는 거예요. 이건 공격하는 쪽이 훨씬 중국 쪽이 훨씬 유리한 거지 방어하는 쪽은 굉장히 불리한 게임이거든요. 그러니까 화웨이가 태도를 좀 바꾸거나 더 투명하게 하겠다고 뭔가 들고 나오거나 하면은 조금 더 저는 그래도 여기까지 왔으면 화웨이가 뭘 하든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뭐 사실은 뭐 우리도 어떻게 보면 되게 찝찝한 상황이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백도어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그럼요. 모르고 뭐 유럽은 멈춘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쨌든 중국 눈치도 봐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이걸 이렇게 좀
타고 미국을 타고 뭔가 이렇게 해결을 좀 쓱 해버리면 우리가 지금 사실은 화웨이를 쓰는 사람도 많진 않은 상태에다가 뭐 물론 LGU 플러스 뭐 기업의 뭐 영향은 당연히 있을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뭐 우리 휴대폰 우리나라 뭐 만든 단말기를 더 많이 쓸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렇게 반사이익도 분명히 있다고 저는 있죠. 생각을 네. 하기 때문에 그냥 뭐 쭉 보면서 그냥 쓱 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러니까 여기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리자면 지난주에 저도 관련 기사를 썼는데 저는 내부적으로 약간 좀 토론을 했던 부분이 사드 걱정이 된다라는 얘기가 여기서 나와요. 신문 관련돼서 저는 그걸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 프레임을. 왜냐면 미국하고 중국하고 지금 싸움이 붙어서 저러고 있는 거고 주 전장은 유럽인데 왜 갑자기 우리가 뒤에서 튀어나와가지고 와 전에 2년 전에 한번 맞아봤는데 쟤네 주먹 너무 아파요라고 왜 소리를 질러서 그 싸움 한가운데 우리가 주조연으로 끼려고 해요. 우리가 지금 그게 아닌데 자꾸 근데 뭐 신문이나 이런 데서는 그런 걸 좀 강조하려고 그렇죠. 자꾸 위기를 좀 키우려고 자꾸 뭐 중국 어디 뭐 환구시보에서 그런 글을 썼다는 동 그걸 왜 우리가 나서서 소리를 질러대냐고요. 우리는 그냥 이럴 땐 조용히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참, 근데 그 화웨이 건 같은 경우는 이제 정말 앞으로 미국이 지금 이제 미국 상무부에서 그 거래 제한 기업으로 올렸잖아요. 우리한테는 야 니네도 안 썼으면 좋겠어. 이 정도 했다고 하지만 앞으로 이제 좀 더 그 제한의 그 수위가 높아지면은 양자택일 좀 해야 되는 상황이 오잖아요. 그때까지는 조용히 하면서 네, 그때까지 조용히 하는 게 거죠.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네네. 참 거기까지 안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는 사실 좀 들긴 해요. 아니 근데 어떤 네. 상황이 될지 모르니까 네. 차분하게 우리가 준비를 하되 네. 그걸 막 지금 단계에서 우리가 맞아요. 목청 높여서 사드가 됐을 때 뭐 똑같은 상황이 이런 얘기를 왜 우리가 하냐고요. 저도 어떤 오늘 바보가. 아침에 화웨이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안 사드 하는 게 맞아요. 거기까지 아직 얘기할 단계가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미중 무역 전쟁 자체는 좀 외교부 담당하는 사람들은 무섭습니다. 자꾸 사드 얘기를 하고요. 경제 파트에 있는 기자들은 그 얘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이 기사들을 보면. 그러니까 외교부에 있는 사람들은 외교부 출입 기자들은 제가 볼 때는 굳이 왜 저런 소리를 하지? 자기들이 외교부 관리들도 그런 얘기 안 하는데 자꾸 사드 하는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도 않고 실제로 아무런 지금 현재 뭐 눈에 보이는 뭐도 없는데 이런 부분은 좀 차분하게 화웨이 문제는 이런 표현은 좀 과할 수 있습니다만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 거지 우리 입장에서는. 숨 죽여서 왜 눈에 우리가 띄지 거기 않게. 구판에 같이 올라가갖고 네. 왜 우리가 뛰겠다고 난리를 치는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자, 남이 뭘 하든 남이사. 그걸 왜 그렇게 국가적 사회적으로 규제를 해야만 속이 풀린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고 그래서 문제가 생긴 경우에는 그때 가서 하면 되는 거지 미연에 방지하겠다 이런 거 안 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게임 좀 더 오래 얘기했고 화웨이는 아마 다시 한번 얘기해야 될 상황이 오지 않을까. 야근하고 수고했습니다. 야근하고 재밌네요. 네. 얘기하니까 재밌네요. 네. 이걸 더 얘기를 시켰어야 되는데 약간 좀 피곤해 보여서. 아니요. 네. 컨디션 최고입니다. 네. 가면 애부터 보고 그 다음에 게임하고 그 다음에 네. 할 거죠? 아이를 순서가? 보면서 게임도 하고 뭐 이렇게 다. 아니 그냥 다양해요. 게임 하세요 그냥. 뭐 게임이 잘못입니까? 우리가 아니 그 100만 원짜리 컴퓨터부터 사고 말씀하세요. 그건 못 살 것 같아요. 너무 사고 싶은데 그건 못 살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주에는 더 좀 재밌는 얘기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발랄한 이야기로. 네, 발랄한 얘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